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이라는 것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소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강의를 이제 했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심화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 자,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요, 기본 강의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진행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보충하는 과정. 그래서 공시법 전체를 이제 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적법인데요. 자, 지적은 우리 제 1장 보시면은, 자,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라는 거죠. 자,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지적이 나오죠. 자,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등록이죠. 등록. 그래서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것을 우리는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이때 먼저 토지는요, 우리가 등록하는 토지의 대상은 전 국토를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건, 공유지건, 국유지건 모든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한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록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등록된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 쓰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 6가지만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그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이 되는 거죠. 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과세를 위해서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하죠. 물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외에도 무슨 개별 공시지가, 뭐 토지 등급 이런 것도 등록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유자,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쓰죠. 지적공부는 총 8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가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에는 크게 이제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장 5가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도면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된 지적 공부. 그래서 총 8가지 지적 공부가 있다는 거죠. 자, 15페이지의 지적제도의 기능. 자,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적제도의 기능 2 보시면은 그중에 우리 한 요 2가지 정도. 지적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양가로 3번에 있는 이제 과세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두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과세다. 과세다. 그리고 이제 현대 와서는 또 이제 중요한 의미로 갖는 것이 양가로 5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전제로서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D장에 등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지적의 유형 해가지고 지적제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류 방법과 관련해서 1 보시면은 뭐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자,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2 보시면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 즉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요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해 형태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좌표, 즉 좌표라는 수치에 의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2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비싼 지역에서만 경계점을 좌표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도해 지적하고요,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 도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좌표로 나타냈을 때 그 장단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도해 지적에서요,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도면에서 선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지적으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으로 토지의 모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선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모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다만 도해 지적은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좌표 지적과 비교해서 모양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고도의 기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해 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 선을 따라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항상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특별히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좌표로 경계점을 구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라고 하고 그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이제 장부가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수치 지적에서는요, 자,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수치에 의해 표시하는 지적 제도로서 토지의 경계점을 X축과 Y축,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를 말하는 거죠. 나누어 각 점을 좌표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경계를 이제 표시하는 지적 제도다. 자, 이거 좌표에 의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지적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필지를요, 경계점이 수치로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해 지적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요. 경도와 위도,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도해 지적에 비해서 다 단점이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도해 지적보다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밀도가 높다는 거죠. 정밀도. 그러니까 도해 지적하고 수치 지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도해 지적이 다 장점인데 단 하나 단점이 있으면 그것이 정밀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나온 지적이 경계점 좌표 지적이기 때문에요. 경계점 좌표 지적은 도해 지적보다 다 단점이지만 단 하나 정밀도가 높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지적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고도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토, 우리나라 전국토가 모두 경계점 좌표 지적을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의 전국토가 다 모두 어떻습니까? 전국토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모두 도해 지적은 취하고 있지만은 경계점 좌표 지적은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해 지적은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은 경계점 좌표 지적은 땅값이 비싼 지역, 일정 지역에만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등록 방법에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표면, 수평면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2차원 지적이죠. 지하 공간이나 지상의 공간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평면 지적, 2차원 지적이라고 하고요. 등록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 되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적극적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지적은 신청을 했을 때만 등록한다 그러면 소극적 지적.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 지적. 자, 우리나라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지적이 분리해서 2에 있는 경계 표시 방법에서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의 그 장단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적 제도의 이제 근거 규정, 법률, 그러니까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 넘기시면 18페이지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적 제도 관련돼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게 되죠. 자, 이 법률과 관련돼서요. 밑에 목적에서 양가리의 목적이 있는데, 자, 법들이 있으면요. 보통 제1조에는 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시험 문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1조이기 때문에 1조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원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세 개의 단행 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측량법.
그 다음에 수로업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로업무법. 그러니까 수로업무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법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요, 이 지적법이 우리의 시험법이었어요. 지적법은 시험법이었는데 이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 이 세 가지가 좀 비슷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하나의 법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법 이름을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 개를 이제 합쳐버리는 거죠. 합쳐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그 명칭만 좀 바꿉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요, 이것을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만 좀 바꿉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명칭을 좀 바꿨어요. 자,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요, 이 측량이랄지 수로 업무, 수로조사요, 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에 관한 법, 세 개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법을요, 우리가 다 시험범위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시험범위는 지적법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 법 중에서요, 지적법 이 부분만 우리의 이제 시험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측량 중에서요, 그러니까 수로 업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근데 측량 중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측량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측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적과 관련된 측량,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우리는 특히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 측량. 그래서 측량 중에서요, 이 지적 측량은 이 지적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측량법 중에서 이 지적 측량 파트, 요것은 또 우리의 시험 범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요, 이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 파트하고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 파트만 우리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범위 맞춰서요, 우리 책도 어떻습니까? 지적법 1장부터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지적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제 5장에서 이제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법에 맞게 우리 책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의 그 1줄 한번 읽어보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지적공부. 지적법이라는 것은 결국 지적공부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등기법은 등기부에 관한 법이고요. 그래서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 이외에도요, 우리 새로 들어온 제도로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기록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측량, 수로조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이 지적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한 과세로만 이용됐지만 지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정. 해상교통의 안정은 이게 수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수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지적을 정확히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나아가서 지적 공부에는 이렇게 경계 이런 걸 등록을 하는 거죠.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하는 부차적인 이제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호 이런 것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법이 무엇이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바로 이 법을 다루게 된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조니까요. 한번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넘어갔던 내용들 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요, 우리는 지적 파트만이 원칙적으로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지적법 하는 거죠. 지적법 하게 되면은 지적법이라는 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적법 하면은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법의 이제 기본 이념 해가지고요. 우리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사항들은 국가만이 정한다. 이것이 이제 지적 국정주의에 관한 내용이죠. 이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안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 국정주의고요. 그리고 토지가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다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이동에 따른 변경된 내용 등을 지적공부에 다시 또 정확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등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직권등록주죠. 직권등록지. 직권등록주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직권등록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직권등록지 또는 지적국정지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원시 취득, 누군가 원시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에는 이 토지는 아직 지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지번도 갖게 되고 지목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이 토지의 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등록주의 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형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되기 전까지는 아직 토지의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형식주의, 지적등록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동에 따른 등록을 할 때는 다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등록을 할 때는 모든 토지 이동이 정말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대하여 다 조사를 하고요. 또 특히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등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였죠. 등기소에서 그 등기관은 그 서류 심사만 한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는요, 등록할 때 직접 다 조사하고 측량도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국가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도 알 수 있도록 이제 보여달라, 공개하라, 공시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도 취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기본 이념으로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어떤 모습이죠, 모습. 이런 제들 5가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지적법이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법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자, 용어의 정의는요,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또 다룹니다. 그러다 용어의 정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지적 기준점,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이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그냥 측량 기준점이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도 먼저 국가 기준점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수원에 있다고 했죠. 이제 국가 기준점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이제 기준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에는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이 3종류가 있는 거죠. 자, 양갈 2번에 지적 측량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측량 뒤에 5장에서 다룰 텐데, 지적 측량은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 즉,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거죠. 자,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측량, 이것도 다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넘기시면 지적 확정 측량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지적 재조사 측량은요, 우리가 나중에 측량법 시간에 나옵니다만,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금 현재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요, 100년 전에 일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최근에 측량이 없었으면은 100년 전에 만든 측량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와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신규 등록 전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때는 제가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하고 지적 공부가 많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정확하게 재조사, 그러니까 10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재조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적 재조사 측량도요, 지적 공부에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시 재조사하여 측량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지금 돼 있는 것을 실제에 맞춰서 다시 제조사에 측량하는 것. 이걸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 성과라는 것은 측량 성과는 측량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우리는 측량 성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 이제 지적 소관청이 나오죠. 자, 지적 공부는 어떻습니까?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요, 우리가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했는데 지적소관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지적소관청은 우리가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했는데요. 지적사무는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예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에는 한 번은 다 등록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위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자기의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를, 국가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위 행정기관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했을 때는 반드시 자치구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던 자치구냐 아니면은 자치구가 아니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치구인 경우라든지 자치구가 아닌 경우도 모두 어떻습니까? 그 구의 구청장은 다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상관없이 구청장이 다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군수는 쉽게 되는데요. 이제 구청장하고 시장을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 안에요. 시 안에 구를 두고 있으면 이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요. 그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시장이나 광역시 시장은 어떻습니까? 광역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요. 특별시나 광역시 이외에도요,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 이외에도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뭐 수원시, 성남시 이런데요. 자, 이런 데는 대도시, 이런 걸 이제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는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지만은 구를 두고 있죠. 자,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요, 자치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거를 뽑는 거죠.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안에 있는 구들은요, 이건 자치구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도시 안에 구를 두고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대도시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대도시 이런 곳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대도시 시의 시장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적소관청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특별시가 아닌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 세종시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는요, 급으로 따지면은요, 광역시, 특별시하고 동급이에요. 도하고 동급입니다. 그 특별시, 광역시와 동급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 이거 행정시, 행정수도잖아요. 행정수도. 그런데 우리 세종시 안에도요, 만약 구가 있으면은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테니까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안 될 텐데, 아직 우리나라 세종시는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안에는 아직 구가 없어요. 구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지적소관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요, 제주도 이제 도가 있죠. 제주도 안에는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할 때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선거로 뽑지만은 제주시 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뭐냐면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시가 아니라요. 제주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 안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요. 행정적으로만 단순히 나눠놓은 행정시입니다. 행정시. 행정시예요. 행정시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도 안에 우리가 대도시 안에 구가 있으면은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도요. 자치시는 아닙니다. 자치시는 아니지만은 그 시의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제주시나 서귀포시 안에는요. 여기는 또 구가 없어요. 또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이제 행정시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장에는요. 광역시나 특별시, 대도시는 제외가 돼요. 구를 두고 있는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하는데 시장은 제외된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랄지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시장 옆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그러니까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여기서 행정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자치시는 아니지만은 그 행정시의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이요.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을 우리는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죠.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 안에는 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고요. 이 구청장이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자,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군수 또는 이제 구청장. 이때 구청장 가로 읽어보시면은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상급. 그러면 얘들이 상급 기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럼 그 시도지사에는 대도시시장도 포함이 되겠죠. 자치구 아닌 구청장의 상급기관은 대도시시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지적법에서는요, 이 대도시시장은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하고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고요. 또 구청장은 자치구냐 아니냐 상관없이 다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적소관청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구별하시고요. 자, 지적공부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8가지 지적공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지적도가 있는데, 연속지적도. 자, 연속지적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연속지적도하고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요. 이거 두 가지는요,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지적공부는 우리가 딱 8가지, 그것만 지적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지적도는 뭐냐면은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냐고. 이거 중요해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냐고. 지적도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지적도는 지적공부예요. 이 지적도들을요. 여러 가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전산적으로만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만 이제 붙여놓습니다. 넓게 알아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요. 그 파일들을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죠.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에요. 이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요. 전산화된 지적도 파일만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면을 말해요. 그럼 이제 도면들을 연속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면 연속 지적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컴퓨터상으로만 연결시켜 놓은 도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는 아니고 그리고 측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상으로서만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들을 그냥 연결해 놓은 것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 지적도의 개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뒤에서 잘 안 보는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 공부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
등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권리죠, 권리.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이 되는 거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는 거죠. 등 부동산에 관한 정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이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해 놓은 것. 부동산 정보 공부는 뒤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보는 내용이죠. 토지의 표시는 이 6가지를 말한다. 필지는 어떻습니까?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죠. 우리가 필지별로 등록을 하니까.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고요. 지번 부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이나 리,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동리 이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법정동, 법정리, 이게 법정동, 법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동하고요, 행정동을 구별합니다. 행정동을 구별해요. 우리가 어떤 동을 보면요, 여기 이제 방배동이 있으면 여기가 방배동. 방배동이 있으면요. 여기 방배동이요. 방배 1동, 방배 2동, 그 다음에 방배 3동, 방배 4동, 또 방배 본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방배동이 너무 넓으면은요, 혼자서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럼 이때 방배 2동 이런 것을 우리는 행정동이라고 해요. 행정동. 그러면 이 방배동 전체가 어떻습니까? 이 법정동이에요. 법정동.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그러면은, 자, 방배동, 이렇게요. 방배 1동이 말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간 다음에 방배 2동이 들어오면 다시 1번지, 2번지, 3번지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방배동 전체가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1동에서요, 1번지, 2번지 쭉 나가다가 여기가 725번지에서 끝났으면요, 방배 2동으로 가게 되면 726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다시 새롭게 1번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방배동 전체에요, 100번지가 있습니다. 방배동 100번지. 방배동 100번지가요, 100번지가 만약에 방배 2동에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방배동에는요, 100번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동에 100번지, 3동에 100번지, 4동에 100번지 이런 게 없어요. 100번지는 전체 방배동에서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방배동 2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방배 2동 원래 써야 되는데, 방배 2동 100번지 하는데, 그냥 방배동 100번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와요. 그렇죠? 방배 2동 100번지하고 방배동 100번지는 다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배 2동은 그냥 하나의 행정적으로 나뉘어진 동일 뿐인 것이지 지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번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이라는 것은 법정동을 말합니다. 방배동을 말하는 것이지 방배 1동, 2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정동은 지번부여 지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죠. 우리는 용도 지목이죠. 그래서 토지의 형상, 형질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이죠. 자,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된 것. 그다음에 경계는 어떻습니까?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측량을 할 때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하는 삼각 측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항상 직선으로만 연결된다. 그래서 실형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것이고요. 자, 면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평면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이나 경사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옆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구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는요,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자, 토지의 이동은요,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밑에 신규 등록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 등록하는 거.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은 이제 지목을 이제 바꾸어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는데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래버리면 틀립니다. 오로지 지적도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오로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어차피 또 뒤에서 반복됩니다만은 뒤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 뭐 이런 것들, 또 지적 소관청 이런 의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장에서는요,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어차피 또 우리가 뒤에서 반복됩니다만 용어의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을. 자,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2장에서는요, 그러면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자,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등록 방법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토지의 표시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의 등록 방법 관련돼서요. 등록 방법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먼저요.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자, 토지의 등록 원칙은 크게 이제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죄. 이 두 가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적 국정주의라는 건 뭡니까? 이 토지의 표시는 오로지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를, 그러니까 토지의 지적 공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이게 바로 실질적 심사라는 거죠.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해야 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 형식주의죠. 또 우리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야 공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형식주의 또 지적 공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렇게 등록해야 되고 또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조사, 측량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 심사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힌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토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은 자기 관할 토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 없죠. 전국의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지적국정주의가 나오는 거죠. 지적국정주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우리 지금 현재 전국의 토지는 지적국정주의에 따라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토지의 이동. 그래서 이미 등록된 토지에 있어서 토지를 이제 새로 신규 토지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누락된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그 토지만 따로 새로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해야 되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이때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라든지 또 신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직권 등록주의라고 하는 거죠. 직권 등록주의.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이제 직권 등록주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청에 의하지만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직권 등록주의죠.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의 이동을 우리는 담는 거죠. 이동. 자, 그러면 이때요.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는 빠져 있죠. 소재는요.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재, 즉 동이름, 리이름은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빠져 있는 거죠. 소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소재를 제외한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신청이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등록주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적소관청,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시장, 구청을 말하는 거죠. 지적국정주의에서 여기서 국은 어떻습니까? 국토부 장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오로지 토지의 이동만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이 지금부터는 다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죠. 물론 동이름, 리이름은 아직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토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요. 토지 등록 절차,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등록하지만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밑에는요, 예외해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나오죠. 이 절차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등록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서요,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 그래서 이때 조사는 어떤 조사겠습니까? 토지 이동 조사가 되겠죠.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가 되겠죠, 조사. 물론 이제 조사를 할 때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되어 있으면 측량도 하게 되겠죠. 일단 다 조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요. 다만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방가리 1번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밑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라고요.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조사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조서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조서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 즉 등록을 할 텐데 등록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위한 것이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순서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정리를 한다. 이 과정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뒷면 3, 4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 따라서요,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데, 자, 우리가 토지를 등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 거죠. 필지별로.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우리는 이제 필지라고 하는 거죠. 필지. 그래서 필지에 의해가지고요, 세 번째 줄에 있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나오죠.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병이 가능한 것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토지를요, 이것을 하나의 토지로 이제 합하여 등록하는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이 가능한 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합병이 안 되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이 가능한 토지, 이건 한 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옆에다가 합병 가능 토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합병 가능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합병 시간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합병을 할 수 있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제목들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건 동리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리가 틀려버리면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또 반가리 2번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우리 한 필지 1번은 소유권 등기, 소유권을 등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했을 경우만 합병이 될 수 있다. 또 반가로 3번 한 필지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이 다르면은 또 한 필지가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동일해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자, 반가로 4번에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서로 축척이 달라버리면 한 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이제 축척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작은 축척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이제 대축척에 큰 축척으로 축척 변경을 한 다음에, 그래서 축척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등기가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즉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되지, 한 필지에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즉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등기돼 있고 하나는 등기 안 돼 있으면은 합병하고 싶으면 미등기 토지를 이제 빨리 등기를 한 이후에 이제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이제 양입지가 있죠. 양입지. 그래서 양입지를 좀 여기서는 또 기억하셔야 되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양입지죠, 양입지. 그래서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지목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이 있죠. 목장 용지 내에 목장 용지를 위한 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유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필지를 할 수 없지만은 다만 이 유지가 이 목장 용지를 위한 종된 토지였을 때죠. 종된 토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른 목적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토지였을 때. 이 종된 토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로, 이게 주된 토지가 되겠죠. 이게 주된 토지고. 종된 토지는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필지로 등록할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이 주된 목적의 토지, 목장 용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한 필지로 등록된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한다는 거죠. 양입지. 그래서 양입지의 개념은 맨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기에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 자, 종된 토지죠. 이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입지의 요건은요. 1, 2에 있죠. 자,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부지.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종된 토지라는 거죠.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지목이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가 되기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목만 다르고 지목이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한 필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지목이 종된 용도라는 거죠. 종된 용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용도의 토지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종된 용도의 토지였을 때 이때 양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양입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어떻습니까?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대인 경우죠. 첫 번째가 대인 경우.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대는 아무리 작은 토지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양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유지니까 양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유지가 어떻습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죠. 초과. 딱 10%까지는 양입이 되는데 10%를 초과한다. 다시 말해서 주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에 비해서 면적에 아주 적은,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양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1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돼야 된다. 양입이 안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는 별필지,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뭡니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종된 용도의 토지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 면적이 100평을 초과할 때 100평은 330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300이 아니라 330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330이냐? 이게 100평이 33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양입이 제외되는 거, 양입이 제한되는 거, 예외 제한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하기 위한 단위로서 이제 필지까지 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필지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자, 요 방법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